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 이 팀장님께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 질문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그 답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엉터리들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전집을 안 가면 돼요. 정말이에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곳을 우리가 멀리 하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점집을 안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일단은 의심을 하고 봐라.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연 저 말이 내가 듣기에도 합리적인지, 아무리 무속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과 조사님과 이제 신령님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의 어떠한 법칙에 맞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를 내가 먼저 느껴봐야 돼요. 남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듣기에는 저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듣기에 저 말이 나는 와닿는지, 그것을 먼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별게 없어요. 정말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이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가 되면 뭐뭐를 한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구슬을 하면 너가 풀린다, 기도를 하면 너가 좋아진다, 치성을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뭐뭐가 되면, 이게 뭐뭐가 되면이라는 거는 앞에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만 뒤에 결과치가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가 되면 뭐뭐를 한다가 두 번 이상 나오면 제일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예. 돈을 벌면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이걸 할 거야. 구슬을 하면 조상이 풀리고, 조상이 풀리고 나면 너의 인생도 달라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점집을 안 가도 내 조상님들이 힘든지 편안한지 즐거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되짚어 보면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조상님들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나의 조상님도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이 힘들면 나의 조상님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굿이나 어떠한 것으로 이게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굿을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원래 풀릴 일이 그냥 풀려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호기심, 궁금증, 좋게 얘기해서 이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분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또는 낚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반말하는 사람, 무조건 구수로 권하는 사람, 겁주는 사람, 겁박하는 사람, 권유를 가장한 강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무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점집에 가서 있을 때, 그리고 점집에 갈 때 내가 내 생각과 나의 궁금증과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내 인생은 이렇고 이런데 좀 뭐 나아질 수, 그냥 호기심에, 궁금증에, 이렇게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질문을 가지고 가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그 질문을 토대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질문이어야 돼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7월달 안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왜 안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해주겠죠.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을 하겠죠. 뭐 부적을 써라, 뭐 초를 올려라, 뭐 쌀공약을 해야 된다, 산기도로 가야 된다, 뭐 치성을 해야 된다, 구슬을 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아, 이건 해볼만 해. 이거는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어떠한 자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겁주니까 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조상님이 뭐 어쩌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다친다. 뭐 내 주변이 어쩌게 된다. 이렇게 겁주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정말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근심을 담아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그래요.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경우를 빼놓고 그 사람의 말하는 행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느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신뢰하고 믿어줘야 돼요.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000만원, 1억, 10억짜리 구슬을 하지는 못해도 조상님들을 풀어드리는 방법이 있나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무당 선생님에게 초를 키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산소를 가거나 등등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에 내가 상담을 어떠한 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분은 절에 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산을 좀 가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산소에 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 그거에 대한 감각과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딱 정해진 이것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없고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관된 그리고 또 연결된 조상님들이 특성이 그리고 그분들의 호불호, 그분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그냥 제사 한번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그냥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 그러면 산을 가면 돼요. 무당집에 초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초를 올리면 돼요. 내가 그 전제 조건은 내가 그 무당을 신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환자와 의사하고의 관계에서 치료에서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는 신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환자가 그걸 해야지만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다 알고 가요. 다 알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뢰가 안 생겨요. 치료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한 하나 예시가 어떤 이제 어르신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님을 고치려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답이 나가서 운동장 5바퀴, 10바퀴를 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몸도 불편한 아빠한테 이걸 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치료사가 화를 내면서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 아버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다시 그 아버님한테 그 2배로 20바퀴를 뛰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근데 그 20바퀴를 뛰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다 완치가 됐대요. 해결이 됐다고. 물론 이것도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의구심을 가지면 치료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신뢰를 하면 그 선생님을 믿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디게 가더라도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가락만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1억짜리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상태를 보면 내 조사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님을 위하려고 한다면 내 삶과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의 양식과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떠한 것들을 교정해야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굿도 좋고 산기도도 좋고 제사도 좋고 무당집의 초고향도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만약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가짐이 바뀌는 어떠한 결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마음이 바뀌면 행위가 바뀌잖아요. 행위가 바뀌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도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전에는 A라는 행위를 하면 항상 B라는 결과치가 나타났지만 지금 C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다시 B가 나타난다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결과치 D나 E나 F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하면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힘든지 편안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굿도 좋고 다 좋다 그래요. 산기도도 좋고 초광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108배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선행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어떻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인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는 환경인 건지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바뀌기 싫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단지 이 사람한테 이걸 맡겨서 이걸 바뀌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은 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변화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나의 마음가짐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어차피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매번 5번씩 물을 따른다고 한다면 6번, 7번을 따라봐야지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는지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물이 넘치는 건지, 너무 또 적은지, 흘러 넘치는지, 너무 많이 넘치는지, 그거를 내가 결과치로 보고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질문 주신 내용들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무당이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어떠한 그 조사님에 대한 성향과 취향과 어떤 걸 하면 좋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지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내 삶이 어떤지를 먼저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 나의 대인관계, 나의 거주 환경, 나의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보라는 거죠. 아,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나? 내가 책을 너무 안 읽고 있나? 아, 내가 너무 술만 마시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먼저 되짚어 봐야죠. 그런 건 바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건 되짚어 볼 생각도 안 하면서, 이거 했으니까 바뀔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간적인 효과는 볼 수가 있겠지만, 내 삶이 그대로면 나랑 연결된 조사님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내가 태도를 바꾸면, 조사님도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죠. 이게 물론 어려워요. 왜?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또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꾼다라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노력이 정말 필요해요. 자기 노력은 안 하고 나는 돈을 냈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헛된 희망이라는 거죠. 그 앞서에 대한 질문하고도 똑같아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점집을 가면 절대 안 돼요. 다 낚여요. 예. 철저히 기대치를 낮추고 철저히 희망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만 가지고 질문을 적어서 가야 돼요. 저는 올 때 메모를 해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요.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 질문 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더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분이 가지고 온 답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답에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만족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우리 신령님이 봤을 때, 우리 조상님이 봤을 때 앞에 온 자손, 앞에 온 손님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어떠한 삶을 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그걸 말해 주는 거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오면 왜 저한테 와요? 돈을 내면서.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말을 친구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가면 안 돼요. 집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 명료하게 생각을 하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점집을 안 가면 돼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삶을 한번 보라는 거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변화를 주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과 또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나의 조상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갑자기 밥이 먹고 싶어. 그럼 밥을 먹으면 돼요. 갑자기 산책이 하고 싶어. 그럼 산책을 하면 돼요. 갑자기 절이 가고 싶어. 그럼 절을 가면 돼요. 정말 이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느낌은 나의 조상님이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러한 것들을 무당분들한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좀 버리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신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신기를 받아들이는 총량, 그리고 그거를 소통하는 그 수신호, 해석을 하는 게 일반인 분들이 약한 거고, 무당분들이 그거를 좀 더 잘 통역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통역사가 모든 언어를 다 잘 통역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적합한 단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해석에 따라서 한국말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좀 바꿔보는 게 오히려 그것이 조사님들을 위한 더 나은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초를 올려야지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되지 않는 금액에서는 초공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무리되지 않는 금액에서 제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무리되지 않는 행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뭐 제사를 하든 산기도를 가든 산소를 가든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꾸준히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이 팀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